께서 강연에 수고해 주실 텐데요.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이 CES 특별 취재팀으로 현장에서 기자님 직접 취재를 통해서 현장감과 행사 체험관을 통해서 느낀 점을 토대로 오늘 여러분에게 좀 살아있는 강연을 전해주시지 않을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배옥진 기자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되는 걸로 반갑습니다. 전자신문 배옥진입니다. 지금 MWC가 한창인데 이 CS를 주제로 했을 때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으실까? 좀 걱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신 거 보니까 여전히 계속 뭔가 새로운 기술, 미래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기업들이 진짜 고민이 많으시구나 라는 걸 또 감정적으로 이 자리에서 또 한 번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좀 이렇게 편안한, 지금 식사시고 오늘도 목요일이고 약간 고단한 시간인데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지난 1월에 있었던 행사를 이렇게 편안하게 한번 리뷰하시는 마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매년 CES 할 때마다 한국에서 참 논란이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데 이 전시를 왜 갑니까? 라는 한쪽과 그래도 가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한쪽. 매년 그 디베이팅은 있는 것 같은데요. 진짜 관심은 정말 글로벌하게 많은 전시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조금 올해 중국, 미국 미중 갈등 이슈 때문에 중국 쪽에서 참가자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줄어든 느낌은 현장에서 사실 못 받았고요. 작년 대비 4.4% 참가율도 늘었다고 하고 미국의 지역에서 40% 이상 참가했다고 하고 150개 국가 이상 참여했다고 하는 정말 많이 오는 거죠. 기업도 그 세계에서 4,500개 이상 참가했다고 합니다. 그 CS 오픈하기 전에 그 주최측 CTA에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좀 올해 전시의 하이라이트를 5가지 정도로 뽑았었는데요. AI, 또 디지털 헬스, 이제 환자 치료나 수명 향상을 위해서 관련한 원격 의료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봐라 이렇게 좀 제시를 했었고 에너지 전환 기술, 또 모빌리티 혁신, 자동차뿐만 아니라 건설, 농업, 항공 이런 데 이르기까지 자율주행이 정말 모빌리티가 전반적으로 좀 확산해 있을 것이다. 또 크게 이제 현장에서 세션 발표나 전시는 크게 없었는데 양자 컴퓨팅을 올해 새로운 이제 카테고리를 추가를 해서 이제 CES 이후에 양자 컴퓨팅 기술을 어떤 회사가 잘하냐, 이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후에 좀 후속 보도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자신문은 이번에 CES 가기 전에 저희도 한번 키워드를 뽑아봤어요. 올해 전시회에서 뭐가 이슈가 될 것이냐, 뭘 중심으로 가야 될 것이냐. 뽑아보니까 휴먼이라는 단어로 좀 귀결을 하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이 모든 기술이 이제 사람을 위한 것인데 이 스펠링을 살펴보니 예전에는 이렇게 뭔가 허브가 있고 거기에 이제 IoT 기반으로 연결이 되는 이런 뭔가 중심이 있고 이제 각기 연결이 되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아주 극도로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이 된다. 이거 하이퍼 커넥티비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아주 극도로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서 공간을 초월한 AI 기반으로 공간을 초월해서 또 그 기반으로 혁신을 이루는 이런 시대를 이제 CES에서 좀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뽑아봤었고요. 또 항상 CES에서 정말 이 기술 정말 재밌는데 사업성 여부를 떠나서 항상 재밌는 기술들 많이 나오는데 그런 이제 또 미래 기술의 진화 방향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유니크한 기술들 그리고 또 자율주행 기반으로 이동성이 좀 확장된 이런 다양한 이제 모빌리티 쪽 이런 기술들 또 작년까지만 해도 이 AI가 정말 되는 거 맞아? 라는 의구심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AI
AI 기반의 다양한 이제 기술이나 서비스, 또 CS 지금은 이제 우리 매일매일 트럼프발 뉴스를 너무 이제 부단하게 접하고 있는데, 그때가 이제 그 정식으로 2기 행정부가 이제 정식 취임하기 직전에 열리는 글로벌 이벤트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 세계 경제 그 이후 노멀로 새롭게 자리 잡은 이 국가 우선주의, 무역주의 그 직전에 열리는 글로벌 이벤트여서 현장에서 좀 이런 분위기도 가능할 수 있고, 가서 보니까 아주 모든 이 가지를 다 쳐내고 나니 이 두 가지가 가장 인상적이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이 인공지능 전환이 굉장히 뭐 지금도 빨랐지만 진짜 더 빨라질 것이다. 그리고 휴머노이드로 그 피지컬 AI라고 이제 이번에 새로 엔비디아에서 얘기했었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앞으로 아주 관심을 갖고 보면 될 것이다라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 CES에서 항상 좀 주목할 만한 그 글로벌 기업들 CEO들이 많이 와서 이제 뭐 기조연설도 하고 아니면 개별 이제 기업들의 키노트 같은 데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기자들이 왜 이들의 마음을 주목하냐면 이 회사들이 글로벌 시장 흐름을 많이 주도하기 때문에 이 회사의 수장들이 어떤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지 그래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최근에 뭐 고대역폭 메모리나 뭐 AI 관련해서 아주 그 정점에 있는 회사여서 특히 엔비디아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잭슨만이 CES 오픈하는 가장 첫 기조연설자로 나서면서 뭐 사실상 90분 동안 거의 콘서트 같은 그 기조연설을 해서 많이 화제가 됐었죠.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서울에서 보시지 않았을까, 생방송 그 유튜브 생중계도 했었는데 아마 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잭슨왕이 얘기한 거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올해는 AI 에이전트 해다. AI가 우리 지금 업무나 혹은 개인적인 재미나 이런 걸로 많이 이미 좀 쓰고 계실 것 같은데, 뭐 이미지나 뭐 텍스트 생성하는 걸 넘어서 AI 자체가 우리 주변의 환경을 직접 인식해서 이거 상황을 판단하고 이거 기반으로 계획하고 행동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그리고 AI는 이제 전문가들이 쓰는 뭐 특정 전문 도구 툴이 아니라 우리 대중의 일상 속 도구로 확산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코스모스 플랫폼 발표가 아주 화제가 됐었는데, 이게 로봇을 개발할 때 그 머신러닝 기반으로 이 로봇을 학습시켜서 이제 실제로 구동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데이터도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요. 근데 엔비디아가 이제 내놨던 이 코스모스 플랫폼으로는 굉장히 가상 환경에서 로봇의 이 개발 과정 전주기를 굉장히 빠르게 단축시킬 수 있어서 실제로 이 로봇 시대를 훨씬 앞당길 수 있다. 이런 제시를 했었고, 실제로 그 발표에서 그 코스모스 플랫폼으로 개발 중인 여러 로봇들이 무대에 나와서 같이 또 시험 경쟁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3번도 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이 프로젝트 디지트라는 개인용 그 초소형 AI 슈퍼컴퓨터 발표를 했었는데, 이게 엣지 컴퓨팅단에 모든 엣지 컴퓨팅단이 슈퍼컴퓨터 기반으로 돌아간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그 연산 작업을 할 수 있어서 진짜로 우리가 아주 체감할 수 있는 그 AI에 따른 그 변화, 뭐 개인화, 소형화, 저비용화 이런 거에 대한 그 변화를 훨씬 체감할 수 있게 될 거다. 이거에 대한 좀 개인적인 기대감이 있었어요. 개인적인 기대가 좀 생겼습니다. 이 발표 들으면서. 다른 이제 글로벌 회사 CEO들 발표를 좀 요약을 했는데요. 델타 요 사진이 그 CS 가면 우리 그 저기 스피어라는 그 전시장 공연장인데, 거기에서 이제 발표를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아주 뭐 저는 안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굉장히 입체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델타 CEO가 그 스피어에서 발표를 했는데, 뭐 AI 비서, 뭐 델타 뭐 컨시어지라는 AI 비서도 발표를 했었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내린 그 탑승객이 우버랑 연계해서 실제 목적지까지 그 끊김없는 연결 경험, 그 탑승 경험을 제공하는 모델, 그리고 뭐 4K 스크린 제공하는 거 이런 발표를 했었고, 웨이버 공동 CEO도 기조연설자로 나왔었는데, 이분의 발표는 오픈된 기조연설이 아니라 그 시기에서 초청한 그 제한된 저기 멤버만
가장 신뢰받는 운전자가 되는 게 우리 미션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완전 무인 로보택시 서비스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볼보 같은 우리 상용차 만드는 이제 볼보 같은 경우는 뭐 화석 연료를 쓰지 않는 운송 솔루션, 뭐 수소 연료 전지, 뭐 바이오 연료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CS 갔던 게 2020년이었는데 사실 CS는 굉장히 최신 기술을 발표하는 자리라서 5년 동안 무슨 어떻게 많이 진화를 했을까? 진화가 정말 있었을까? 좀 개인적인 좀 궁금증이 생겨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나니까 5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인데 되게 많은 것들이 바뀌더라고요. 하나씩 보면 우리 항상 뭐 로봇 어디 이렇게 전시장 가면 휴머노이드가 이렇게 막 움직이고 뭐 앉았다 일어나고 하는데 이 로봇이 올해 진짜로 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까지는 아니지만 그 가정회사들이 만드는 가정용 로봇, 뭐 AI 컴패니언 로봇, 뭐 우리 동반자 로봇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AI 컴패니언 로봇 형태로 올해 상용화가 됩니다. 삼성이 일단 상반기에 LG가 연내 이제 상용하겠다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이게 이제 올해 상용화가 되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로봇을 만나는 그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은 그 자체가 좀 의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AI가 이제 각 산업에 걸쳐서 우리도 AI를 적용할 수 있고 AI를 적용해보니까 이렇게 좀 바뀔 수 있네요 정도의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2020년에는. 근데 지금은 당연히 모든 분야의 AI가 접목되는 건 당연하고 거기에 더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 그리고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이 전체 연결된 그 안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그 안에서 변화를 체감하는지 이 AI의 레벨 자체가 굉장히 달라졌다는 거를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빌리티의 진화도 굉장히 재밌었는데 이 5년 전에는 자율주행을 3단계 정도로 해가지고 뭐 전기로 이렇게 수직 이착륙하는 비행기 같은 게 전시장에서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근데 5년 뒤에 와보니까 제가 그 5년 사이에 미국에 갈 일이 없었는데 외신으로만 보던 그 미국 뭐 일부 주에서 이 시연하는 자율주행 무인 택시들이 정말로 많이 다니더라고요. 근데 현지 기사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저거 출퇴근 시간에 사람 바쁠 때는 운전기사가 운전해요 뭐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데 어쨌든 너무 흔하게 이 뭐 아마존 죽스라든지 웨이모라든지 이런 차들이 굉장히 도로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가지고 이게 아주 실질적인 체감상 그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 이 자율주행 모빌리티가 이제 서비스 플랫폼으로 진화하면서 이거에 관련된 뭐 이동 서비스 테스트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활발해져 있었고요. 또 지속 가능성 관련해서는 예전에는 에너지 효율성을 좀 개선하고 뭐 친환경적으로 에너지 뭐 기술을 좀 이렇게 고도화한다 이런 정도의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기업들이 거의 이제 생존과 아주 직결한 수준으로 이 에너지 저감, 뭐 친환경 에너지, 뭐 재활용 가능한 혁신 소재 이런 거 개발하는 데 있어서 진짜 진심이 됐다. 이게 뭐 우리 소위 말하는 디지털 립스틱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친환경 에너지 기술에 대해서 이 그린테크에 대해서 정말 아주 절실해졌다 이런 그 정도의 차이를 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 CEO들의 얘기를 좀 어떤 주요 발언들을 했는지 좀 살펴볼게요. 가장 화제가 됐던 젠수랑 정말 CS 기간 내내 거의 뭐 엔비디아 데이 같은 느낌일 정도로 굉장히 젠수랑의 발언이 매일매일 화제였는데 새로운 AI 시대가 도래했다. AI가 단순히 뭐 데이터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서 실제 세계랑 상호작용하는 시대가 온다. 우리 AI는 우리 모든 영역에 깊숙이 스며들어서 혁신을 이끌 거다. 이런 좀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SK 같은 경우는 따로 기조연설을 한 건 아니고 이제 현장에서 저희 이제 기자들이랑 별도 간담회를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태원 발언이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은 조투 실트 이제 해야만 한다. 사실 작년 여름 봄 정도만
오프 더 레코드를 전제로 기자들 만날 때는 사실 엔비디아랑 가장 맞닿아서 일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AI에 대한 굉장히 확신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그 오프를 전제로 한 자리였지만 그때만 해도 AI에 대해서 거품일 수 있다. 좀 냉철하게 봐야 된다. 이런 이제 뉘앙스의 발언을 하셨었는데 불과 1년이 안 된 거죠. 이제 진짜 AI는 무조건 해야만 되는 거구나. 이렇게 SK 내에서 확실히 산업에 대한 방향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AI 경쟁에서 뒤처지면 우리가 잘하는 것, 반도체 조선 철강 이런 주력 산업 경쟁력까지 약화될 수 있다. 외부의 AI를 의존하면 미래를 개척하기 어려워지고 이게 외부의 AI를 의존한다는 의미가 뭐 우리 거대 언어 모델이라던가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거 글로벌 빅테크들이 너무너무 잘하는 분인데 이 글로벌 빅테크들이 너무너무 잘하다 보니까 한국 회사들이 이들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하면 당연히 뒤처지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분야에서 자생력을 가져야 된다. 계속 글로벌 회사들이 잘한다고 그들한테 자꾸 의존만 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는데 한계가 생긴다. 이런 발언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사실 되게 구구절절하게 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뉘앙스로 좀 구구절절하게 얘기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좀 많이 와닿았고 우리가 좀 AI 쪽에서 확실히 더 절실히 좀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두 이제 글로벌 가전회사 CEO들도 각 이제 회사 행사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싱스라는 그 IoT AI 그 IoT 플랫폼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홈 AI라고 이제 브랜드화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정 내에서 뭐 냉장고, 세탁기, 뭐 TV 이런 거 연결하는 거 이제 이거 넘어서 산업하고 사회로 확장을 하겠다. 앞에 나왔던 그 하이퍼 커넥티비티 개념으로 이제 스마트 싱스를 이제 산업 B2B용으로 완전히 더 고도화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뭐 기아랑 협력한 사례 이제 자동차에 연결하는 거, 또 최근에는 이제 건설협회랑도 해외 건설협회랑도 이제 MOU를 맺고 국내 건설사들이랑도 협업하는 이제 시도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엔비디아 연령이죠. 휴머노이드 로봇에 우리도 이제 속도 내겠다 이런 말을 했었고 그 LG전자 조지현 사장 같은 경우도 로봇에 대해서 좀 비중 있게 언급을 했습니다. 로봇은 확실한 미래다. 우리도 뭐 물류하고 서비스 로봇 하고 있는데 휴머노이드 로봇도 더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여기 슬라이드가 나오지 않았는데 LG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위기감을 좀 CEO 차원에서 직접 좀 언급을 많이 했었습니다. 최근에도 또 중국에 대한 얘기를 뭐 LG 회장단에서도 좀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중국과 확실한 차별화를 가져야 된다. 이대로 안 된다. 이런 좀 위기감에 대해서 회사 차원에서 좀 적극 메시지를 냈었습니다. CS를 일주일 동안 보니까 이렇게 이 정시 흐름에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좀 좁혀지더라고요. 이 1가구 1로봇 시대가 올해부터 예약하나마 시작이 된다. 두 번째는 확정 현실. 우리 사실 이 뭐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라고 보통 부르는 이제 이렇게 쓰고 보는 거, 이 XR은 사실 너무 오래된 이제 하드웨어인데 될 듯 안 되고 있죠. 근데 이게 기대감이 한국에서는 사실 한풀 꺾어졌다고 느꼈는데 글로벌하게는 이 XR 기기에 대해서 기대감이 여전히 크다 이런 걸 좀 볼 수 있었고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서도 이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이 분야에서 일하는 스타트업이나 이제 대기업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확실한 하나의 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겠다는 점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삼성 볼리에 대해서 이게 기사가 많이 나올 때 좀 관심 있게 찾아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 이 볼링공처럼 이제 노란 애가 이제 볼리인데 얘가 사람 목소리 식구들의 목소리를 인지를 합니다. 만약에 손님이 오면 손님이 부르면 안 가요. 일단 거기에서 1차로 똑똑하죠. 그리고 사실상 이제 집에 오면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뭐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거나 검색을 하는 거를 핸드폰 굳이 쓰지 않아도 볼리가 옆에서 다 해줍니다. 이제 자연어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주말에 이제 식구들이랑 뭐 어디를 놀러 갈 건데 뭐 이번 주말에 뭐 놀러 갈 장소 추천해줘. 그러면 이제 볼리가
막 이제 말로 설명을 해주고 이제 프로젝터 기능도 있어서 벽에다가 이제 영상도 투사를 해주면서 뭐 관련한 정보들을 열심히 또 설명을 해줍니다. 집에 사람이 없으면 집안에 있는 IoT 기기들 상태를 이렇게 다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집에 뭐 반려동물이 조금 뭔가 움직임이 없거나 뭐 이상하거나 뭐 집안에 뭐 무슨 움직임이 없어야 되는데 있다거나 할 때 이제 사용자 이제 친구들한테 알림을 주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 볼리는 분명히 기존에 없던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삼성은 최근에 도입한 이제 구동 모델을 쓰겠죠? 그러면 뭘 한 얼마 정도면 지불하실 의사가 있으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5만 원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택도 없을 것 같습니다. 택도 없을 것 같고 많이 비쌀 것 같습니다. 아직 가격대가 결정된 건 아니고요. 이제 그 가격에 대해서 지금 삼성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가격이 높은 만큼 사용자한테 확실한 그 메리트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용성에 대한 그 시나리오를 발굴하는 거에도 좀 내부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상반기 중에 상용화 되면 이제 얼마나 보급이 될지 이제 봐야 될 거고요. 이런 컴패니언 로봇은 중국도 만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미 시연을 일부 했었고 하이센스나 TCL 같은 회사들 이제 이 회사들도 이제 한국이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회사들도 분야에 따로 있거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컴패니언 로봇 외에 다양한 가정용 로봇이 CS에 정말 많이 나왔는데요. 사진에 이제 보이는 뭐 로봇 강아지 또 우리나라 회사죠 돌봄 로봇, 뭐 신성 델타테크가 만든 레미라는 그 돌봄 로봇도 현장에서 좀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맨 오른쪽에 저 웨어러블 로봇은 이제 위로보틱스라는 이제 우리 회사가 만든 이제 웨어러블 로봇인데 이 장착을 하면 조금 이제 무릎 관절이 약하시거나 다리 하체이 조금 이제 어려우신 분들이 이제 등산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운동을 하실 때 좀 이렇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용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가격만 좀 된다면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봤었고, 그리고 이제 캐나다 회사였죠. 이 영상 제가 이 영상은 따오진 못했는데 휴머니모션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하반신 장애인한테 이 웨어러블 로봇을 입혀서 그 장애인이 이걸 입고 일어나서 이제 보행하는 모습을 시연을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또 일본의 뭐 바이오닉엠이라는 회사가 로봇 의족을 만들어서 시연을 했었고요. 뭐 이 엔터테인먼트 기능 외에 이런 다양한 용도의 로봇이 우리 생활에 굉장히 가까워져 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요 XR 기기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감명 아닌 감명을 받았는데요. 요 왼쪽에 이제 남자분이 중국 TCL 그 유동성 회장인데 직접 자사 부스에 와가지고 요 안경을 이제 착용해보는 모습입니다. 이 굉장히 많이 가벼우시고 어지럼증이 확실히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 될 거라고, 안 될 기술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몇 년 사이에 중국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요 XR 관련한 그 기기 전시한 회사들이 정말 많았는데 대부분이 중국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많이 상용 평준화가 됐고 뭐 이미 애플이나 메타에서 상용화를 했는데 아직 대중화까지는 작년에 사실 굉장히 대중화가 될 거라고 기대가 컸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사실 실적이 좀 못 미쳤는데 분명히 오는 시장은 맞구나라고 이제 좀 현장 다니면서 좀 체감이 됐고 중국의 엑스리얼이라는 이 회사도 이 분야에서 굉장히 잘하는 회사로 평가를 받는데 이 회사가 이제 BMW랑 같이 전시를 했더라고요. BMW 차량 내에 앉아서 운전자가 저 안경을 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허드라고 하죠. 그 자동차 앞에 다양한 그 운행 정보들이 이 안경에서 나오는데 이 시야가 이게 훨씬 이제 보는 시각에서 정보를 확실히 주입을 해주니까 이게 허드라는 또 다른 의미에서 운전자한테 정보 가치를 주는구나 이런 의미에서 협력을 했구나 좀 새로운 사용성이었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뭐 혼합현실 콘텐츠를 만드는 전문 이제 스튜디오들 그들을 위해서 이제 산업적으로 좀 쓸 수 있는 고사양 XR 그 헤드마운트도 발표가 있었습니다. 소니에서 만들었고. 그리고 헬스케어 쪽은 예전에는 사실 디스플레이 스퀘어 쪽은
스타트업들이 뭐 기존의 이제 의료 시장이 워낙 높고 진짜 천수 같은 시장이라 굉장히 진입이 어려운데 뭔가 거기를 이렇게 좀 두들기는 정도의 의미로 이제 봤는데 이게 몇 년 이제 해를 거듭하다 보니까 확실한 디지털 헬스케어도 확실한 시장이 확실한 산업, 확실한 시장이라는 거를 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CS 전에 이 뉴로테크 쪽에 대해서 좀 기사들 외에는 안 나왔었습니다. 뭐 뉴럴링크 이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한 뉴럴링크나 싱크론 같은 회사들이 좀 CS에서 나와서 좀 관심을 갖지 않겠냐 이런 좀 시각이 있었는데 루게릭 환자들 이제 뭐 지브레인이나 뉴럴링크 같은 회사들은 이제 아주 최소 침습적 그 환자들이 몸을 사지를 잘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들한테 뇌에다가 아주 최소의 침습으로 이렇게 침으로 이렇게 전기 자극을 줘서 어느 정도의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솔루션들을 갖고 있고 사실 디지털 헬스케어의 가장 강점은 비침습 솔루션입니다. 뭐 일일이 손에 이제 피를 내지 않아도 뭐 연속으로 실시간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뭐 데스콤이나 에버트, 연속 혈당 측정기들 이런 솔루션들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카카오 헬스케어가 연속 혈당 측정 서비스를 하고 있죠. 전시를 둘러보면서 이게 5년 전보다 전시가 정말 어려워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어려워졌을까? AI 때문에. AI가 말로 설명하고 이 부스에 이렇게 적혀있는 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부스에 가서 직접 설명을 들으면서 체험을 해봐야 이런 효과를 주는구나, 이런 원리로 도장을 하는구나, 이런 나에게 강점을 줄 수 있겠구나, 이게 체감이 되지. 예전에는 뭔가 전시를 가면 이렇게 눈에 띄는 커다란 이제 전시 제품, 뭔가 이렇게 재밌어 보이는 거 이런 거를 이렇게 스크리닝이 쫙 됐다면 이제는 AI가 전반적으로 모든領域다 이게 침투를 하다 보니까 전시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졌다. 시각 중심에서 경험 중심으로 심지어 그 경험도 나랑 그 전시장에 갔던 모든 사람의 경험이 동일한 게 아니라 개개인의 평가가 심지어 다를 수 있다는 이런 변화를 좀 체감을 했었고 그리고 버티컬 AI 각 산업 영역에서 AI는 계속 빠르게 진화를 할 거다. 더 이상 AI 부품 작년에만 해도 사실 AI 서비스로 과연 누가 돈을 버는 거냐에 대한 좀 의구심이나 이런 좀 의견들이 제기가 됐었는데 이제 이 퍼포먼의 시대는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확실히 들었습니다. 지금 MWC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계속 AI가 하고 있어요. 통신사, 금융사 다 AI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어떻게 협업을 하겠다, 데이터 센터 관련한 이슈 다 AI에서 파생된 이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확실한 이 AI가 시장을 이끄는 이 흐름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 같다라고 좀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진행자께서 이 발표 시간 엄수에 대해서 너무 이제 말씀을 주시다 보니까 제가 조금 속도가 좀 빨랐는데 준비한 자료는 여기가 이상이고 혹시 궁금하신 그 내용이 있으실까요? 네, 그때 말씀처럼 시간이 너무 엄수해 주셔서 약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많지도 않아요. 때문에 여러분들께 진짜 한두 분께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대신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드릴 거고요. 만약에 지금 좀 주저된다, 정리하겠다 하시면은 나중에 이제 개인적인 질문을 해주셔도 되는데 지금은 한두 분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계실까요? 아니면 혹시 기자님 추가로 마무리 말씀 더 하실 게 있다면 전해 주시죠. 네. 제가 잠시 깜빡했는데요. 저희 회사에서 꼭 이 슬라이드를 말씀해달라고 회사에서 요청을 하셔서 참관단 저희 회사가 이제 올해까지 3년 차를 했고 내년에 이제 참관단 운영이 4년 차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게 저희 회사가 참관단 운영을 해서가 아니라 제가 현장에서 보면 되게 많은 참관단에서 이제 오시는데 처음에는 이제 참관단 왜 하시지? 그냥 오셔서 이제 각자 계획대로 불러보시고 하시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있었는데 저도 이제 오랜만에 다시 CS에 가고 움직여 보니까 이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게 현장에서 이동하는 거, 차를 잡는 거 이게 너무 많은 관람객이 몰리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딱 오시면 이제 각 회사마다 니즈가 다르실 거예요. 저녁에 항상 매일 전시 다 둘러보시고 업체 미팅하시고 보고서 쓰시느라 밤새는 회사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오셔서 하셔야 될 일에 딱 집중할 수 있게 좀 도움을 주는 게 있고, 그리고 저자신문 같은 경우는 올해 어떻게 운영을 했었나 좀 여쭤봤는데, 이 전시하기 전에 이제 미국에 있는 대학에 가서 이제 양적 컴퓨팅 관련한 수업을 한번 들으셨고, 또 여기 전시에 와서는 또 이제 VIP 투어도 하셨고, 또 그 오신 분들끼리 이제 네트워킹도 하시고, 또 별도의 또그 테크프롬에도 참석을 하시고, 여러 가지 그 기술 관련해서 좀 인사이트를 많이 얻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 저도 추천드립니다. 무조건 발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참 제가 사실 업무상 올 일이 별로 없었는데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모든 기자께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현장에서 느낀 점까지 다 보태서 이제 여러분에게 전달드릴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으로 오늘 첫 번째 발표의 수고